지금 집값이 꺾이고 있죠. 심리도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런 거 사라고 하죠. 똘똘한 한 채, 25평 두 채 갖느니 40평 한 채 갖는 똘똘한 채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었다. 그런데 문제는 25평짜리 두 채를 팔아야 40평 한 채 살 거 아니냐. 똘똘한 소비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200만원짜리 명품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500만원 주고 사는 게 똘똘한 게 아니라 저렴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을 똘똘한 쇼핑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똘똘한 채는 엄밀하게 말하면 없다. 합리적이면서 황금성도 좋고 가치가 괜찮은 주택 없어요. 솔직히 다 거품이지.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똘똘한 채는 뭐예요? 강남에 있는 거, 비싼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똘똘하지 않은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꼬마 빌딩에 자금이 몰릴 것이다. 노후상가에 자금이 몰릴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은 뭐 임대료 받기 힘들고 뭐 창고로 운영되고 뭐 힘든데 재건축 될 경우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보유세는 안 내면서 재건축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지 말라는 세 가지, 지주택, 호텔, 기획부동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사야 할 세 가지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딜 봐서 전문가이고 왜 사면 안 되는지 이 위험성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자, 먼저 똘똘한 집부터 봅시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그래도 강남은 오른다. 강남 상구는 불패, 양극화는 심화될 거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강남의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수요라는 말에는 굉장히 어폐가 있죠. 수요라는 건 뭐예요? 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살 수 있는 여력.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죠. 그런데 마음이야 강남 살고 싶은 사람들이 물론 많겠죠. 강남이 좋은 점으로 따지자면은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우수하고 자족시설도 구비되어 있고 병원도 훌륭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야 많은데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강남은 계속 올라야 되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강남 왜 떨어졌어요? IMF 때는? 이게 만약 똘똘한 가격이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그 10억으로 살 수 있는 주택 이야기 나왔을 때 자, 강남, 뉴욕, 홍콩, 도쿄를 비교했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강남이었죠. 그러면은 강남은 뉴욕이나 홍콩이나 도쿄보다 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똘똘한 지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기에는 얘네보다 비싸다는 것 자체가 거품인 거죠. 그런데도 계속 오른다 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강남 지금 어때요? 강남 사고도 떨어졌죠. 똘똘한 채 갈아타기 가속도 힐스테이트 녹본 전용 84가 14억 5천에 여기가 똘똘한 채였어요. 언제부터? 현대 아파트 전용 84 여기가 똘똘한 채예요. 압구정 현대 2차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자 하는 실거주 수요. 얘네 둘은 이미 똘똘한 채 이야기 되지도 않던데 갑자기 똘똘한 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압구정 현대 2차는 실수요가 사는 게 아니죠. 재건축인데 재건축에 거주하려고 실수요들이 사요? 맨날 이거 신고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고가 안 찍는 단지들 똘똘한 채들 떨어지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죠. 그리고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 우상향 뭐 계속 오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거품이 낀 상황에서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자, 지금 이만큼 더 올랐으니까 장기적 우상향 아니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 유동성을 언제까지 풀었어요? 2015년까지 풀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슬슬 금리 인상 들어가고 17년부터 양적 긴축 들어갔죠. 그래서 2015에서 18년도 요 정도까지나 약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뿐이고 그 다음에 19년 이후부터 돈 엄청나게 풀었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올라간 거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 가계대출을 완화하는 바보짓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올랐던 거죠. 세계적으로 유동성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코로나 터진 이후에나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폐해로 인해서 유동성은 더 가혹하게 축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집값이 빠지던 시기였고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이 늘어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5억 빠졌죠. 아시아선수촌 10억 빠졌어요. 압구정 현대 1, 2차 거의 10억 가까이 빠졌죠. 타워팰리스 여기 17억 빠졌죠. 똘똘한 채는 절대 안 떨어져요. 저 때도 거품이다 이야기 많았고 저 정도 거품인데도 쭉 빠졌죠. 지금은 그때보다 보면은 요 정도도 거품 빠지는 건데 지금은 거품이 이만큼 쌓였어요. 당연히 그만큼 더 위험하죠. 올라간 만큼 빠지는 거다 원래. 그리고 요즘에 이런 이야기 해요. 꼬마 빌딩 노후상 가야죠. 꼬마 빌딩 지어서 시세 차익 봤다. 연예인 누구가. 그러면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팔았다는 거죠. 꼬마 빌딩에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전성기가 짧을 수도 있으니까 일 그만뒀을 때 대비해서 재테크를 많이 하죠. 누가 붙어 있어요? 자산관리사들. 자산관리사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긴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 석상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뭐예요? 새집 기대감.
이것도 상가조합원 포용으로 상가 대신에 세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 지금 빠른 재건축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지금 재건축이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리팍 보셨죠? 상가 아예 왕따 시켜버렸잖아요. 세금 대출 규제 때문에 규제를 피해서 상가로 들어간다. 근데 왜 노후 상가로 들어가냐? 자녀 증여용 묵혀두면 보석된다. 인식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따로 개발. 요 이야기 하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재건축 아파트보다 훨씬 위험하다. 새집 못 받을 수도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들어가고 가격은 너무 비싸고. 꼬마 빌딩이든 노후 상가든 상가죠. 상가의 핵심은 뭐예요? 수익률과 공실률이죠. 권리금 영원에도 임대가 안 나간다. 권리금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라이트하우스 국밥집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간 인테리어나 시설 비용, 그 다음에 손님들 많이 끌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입지, 그런 것까지 해서 받는 게 권리금이죠. 근데 빵원에도 안 나간답니다. 권리금만 빵원이냐? 보증금도 없대요. 이제 보증금 없다고 하더라도 안 되고 있죠. 월세가 비싸고 하니까 공실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뗀다는 것 자체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들어가느냐? 보증금을 떼면 그만큼 대출 더 받아야 되죠. 거기다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낼 여력이 되느냐? 이것도 봐도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되면 뭐하냐? 대출 이자 떼가고 프랜차이즈 떼가고 그 다음에 물가 올라가서 원가 떼가고 그 다음에 카드사에서 떼가고 배달사에서 떼가고 이런 거 다 떼고 나면은 장사 접어버리는 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거기에 이 자영업 대출에는 집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무너지게 되면은 뇌관이죠. 대출 얼마나 늘었어요 지금? 개인 사업자 거의 50% 가까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상가가 유지가 되느냐. 플러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자영업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자리가 여의치 않아서 자영업이 우르르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소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상가 건물에 굳이 안 들어와도 됩니다. 비대면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꼭 상가 건물이 있어야만 하는 직종이 아니라면은 뭐 사무실 같은 거 따로 하나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죠.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식으로 바뀌어갈 거죠. 거기다 인구는 계속 감소해요. 한 10년 뒤만 볼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확 줄어든다. 그렇다는 것은 상가 건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공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장기적으로. 경기 선행지수 계속 추락하고 있죠. 소비 판매가 전월 대비 위축되고 있다.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소비가. 문제는 코로나에 의한 규제들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거기다 물가는 확 올랐죠.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감소했다는 소리는 소비 위축이 더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수익이 날 리가 없죠. 지금 왜 상가 가격이 올라가고 꼬마 빌딩 가격이 올라가느냐?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아파트에 이랬던 붐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아파트 뭐 보유세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는요 대부분 투기를 하게 되면 전세를 하기 때문에 자기 돈이 적게 들어가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버틸만 하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요 권리금 비싸요. 그 다음에 대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자 많이 나가요. 그래서 공실 나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다. 그렇게 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뭐예요? 그 예전에 뭐 피지수축 같은 거 보면은 그 노후 자금 잔뜩 쏟아 부어가지고 상가 샀는데 애물단지 돼서 폐지 주어서 오히려 내고 있는데도 빚은 늘어나고만 있고 노후에 피해왔다. 이런 것들 다 상가예요. 대출 많이 받아서 사면은 가격이 올라가겠더니 상가를 시세 차익으로 생각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시세 차익이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3억 대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가 3%면 900만 원이고 4%면 1200만 원이죠. 자, 10억짜리 상가를 샀어요. 그래서 1억에 300 월세를 받고요. 대출을 70%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70% 7억 대출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돈 들어간 건 2억이죠. 그리고 7억 대출에서 이자가 3%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예요? 2100만 원이죠. 근데 1억에 300이에요. 1년이면 얼마예요? 3600이죠. 그럼 빼고 나면 얼마 남아요? 1500. 2억에 연수익 1500이다. 수익률 7.5%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출이자가 4%로 올라가요. 2800이 필요해요. 3600에서 2800 빼면 얼마죠? 800이죠. 2억에 800이면 수익률 몇 프로예요? 4%죠. 5%로 올라가 볼까요? 3500이에요. 100만원 남아요. 수익률 몇 프로예요? 0.5%. 쭉 떨어지는 거 보여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마이너스고. 요것만 계산한 건데 뭐 관리비 들어가지 뭐 유지비 들어가지 뭐 수선비 들어가지 세금도 내야 되지 이거저거 다 떼고 나서 생각해봐라. 5% 넘어가는 순간 끝인 거죠. 이거 굉장히 잘 잡아준 거예요. 요즘에 10억짜리 상가하면 10평이에요 10평. 누가 이런 데를 1억에 300 주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로 계산해도 대출 5%만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4% 정도는 맞춰야 된다 수익률을. 대출이자 4%니까.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5%로 올라가 버려서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결론. 똘똘한 채라고 하는데
똘똘은 개뿔이고 띨띨한 채죠. 똘똘한 채는 합리적인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미 다 무너졌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에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상가, 이게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좀 낮아요. 안정적이긴 한데, 근데 이게 수익률도 낮은데 더 떨어질 수 있고 플러스로 공실률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을 자식한테 증여를 해라. 상가로 증여할 생각하지 말고 손해 봐가지고 이거 저거 다 까먹고 나중에 빚더미로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